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태풍 피해 두 분은 없었죠? 네. 네. 뭐 알겠습니다. 태풍 경로, 현재 태풍 경로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6시 정도에 부산과 가장 가까워진 상태였고 네.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를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8시쯤 포항을 지나서 인근 동해안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8시 좀 지나고 있는데 아마 포항을 지나고 있을 것 같고요. 11시에서 정오 무렵에는 울릉도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동해상에 거의 11시 정도가 되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한반도 다 이제 벗어나는 거는 오후나 뭐 그래도 밤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까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청록 민방위복 입고 출근을 했네요. 그리고 24시간 비상대기를 지금 했던 것 같은데 예전 지난번에 그 집중호우 때하고는 다른 모습 네. 같아요. 그 당시 집중호우 때는 그 저녁에 퇴근을 해서 뭐 네. 집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뭐 그쵸. 새벽 3시까지 보고를 받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오전 9시 30분에 출근을 상황실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왜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현장을 지키지 않았느냐 네. 이런 논란들이 많이 불거졌고 또 대통령실 측에서는 뭐 나름대로 집에도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했다라고 했지만 논란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실이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포함해서 밤새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한 언론의 사진으로는 이제 대통령실 전경이 잡혔는데 뭐 거의 모든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발언이 화제가 되는데 흰남노 질문만 받겠다라고 했고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바지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네, 뭐 비상태세다라고 네. 하는 걸 좀 많이 강조를 한 것 같고 뭐 사무실 곳곳에 간이 침대가 놓여졌다고 합니다. 아. 거기에 대한 기자들 질문 또 있었는데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뭐 간이 침대에서의 그 숙박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뭐 윤 대통령 바지가 달라졌다 뭐 이런 발언을 그 답변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봤는데 뭐가 달라진 무슨 건지 잘 바지가 다른 바지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예. 어쨌든 그 뭐 착용에 뭐 편리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달라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지난달에 집중호우 때 논란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추석의 밥상머리도 좀 고려했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만약에 이번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 당연히 추석 이 밥상 민심에 뭐 영향을 크게 줬을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저는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 행동은 아니라고 믿고는 싶습니다. 예, 뭐 태풍이 온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네. 이런 뭐 민심, 지지율 이런 것까지 걱정하면서 대처를 했다기보다는 일단은 피해 최소화에만 몰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믿고 싶은 네. 그런 마음입니다. 자, 많은 학교 역대급 태풍이기 때문에 휴교 요령이 떨어졌는데 직장인들은 왜 휴사령, 이른바 휴사령, 네. 우리 회사는 왜 가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불만에 토로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특히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일제히 회사를 쉰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직장인들의 불만은 휴교령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나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부모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학교에 못 간다. 안 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돌봄 기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강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또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감안을 해서 네. 학교의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그냥 평소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가닥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두 번째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고위원 선출과 함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에 재선 김병욱 의원, 미래 사무부총장에 초선 김남국 의원을 각각 임명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재명 대표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또 이와 함께 세계 비상설 특별위원회도 설치를 했는데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김태년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또 태풍이나 수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안전재난재해특위위원장에는 이성만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네.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이 된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 지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박 교수는 발표 당시 수락할 의사를 보이는 듯 했지만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학생들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는 주위 만류가 있다는 이유로 사양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 대표 역시도 박 교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눈여겨볼 점이 있죠. 지금 친명계가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조정식 사무총장부터 해서 네. 천준호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친명계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7인회. 7인회 같은 경우 김병욱 의원, 김남국 의원, 문진석 의원 이렇게 세 명이 각각 정책위 수석 부의장, 미래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이렇게 네. 가담을 했거든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를 이렇게 푹 떠가지고 당의 핵심으로 그대로 이렇게 예. 옮겨놓은 듯한 그런 아하. 이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지난번에 7인회가 임명직 뭐 맞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조금 뭐 정부가 들어선 건 아니지만 네. 뭔가 이게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일단 근데 정부하고 당직은 다르니까.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약속도 이재명 정부가 출연을 하는 그 전제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제 다음 대선으로 미뤄졌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당으로 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볼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병욱, 김남국, 문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맡은 자리들이 좀 더 실무적인 자리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무슨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이런 자리가 아니라 뭐 수석 부의장, 뭐 미래사무부총장, 전략기획위원장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이제 뭐 정부는 물론이고 당의 완전 그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보기엔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감안을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취임 일성으로 통합하고 탕평을 외쳤지만 결국 친이재명계다라고 도돌이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게 최근에 이제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과도 아주 무관치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회에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 물론 사의를 표명하긴 했습니다만 네. 박구용 교수 역시도 개파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서 자신을 선택한 걸 안다. 이렇게 또 처음에 뜻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예. 앞으로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가 또 발표가 될지를 지켜보면 어떤 쪽으로 더 가닥을 잡는지 그 부분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범계 전 장관 합류를 했는데 야,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네. 이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죠? 정치 탄압이라고 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한 당 지도 체제에 대해서 뭐 지난 대선 관련한 최근의 어떤 수사 흐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정치 탄압이라고 민주당에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단연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강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방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양쪽이 동병상련이다. 이재명 대표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강한 단결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니까 지금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의원총회죠. 권고를 수용해서 검찰에 불출석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서면 진술 보내고 유선으로 검찰에 통지하겠다라고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아마 오늘이 출석 날인데 출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국민의 상황도 한번 지켜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 9명이 전원 사퇴를 했네요. 네, 어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모두 총사퇴했습니다. 네. 이 비대위원 사퇴에 앞서서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죠. 네. 이 새로운 비대위를 위해서 당원을 고쳤고 또 총사퇴를 하면서 다시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의 요건을 이제 갖추게 된 겁니다. 이와 함께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 위원장을 대행하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모두 비대위에서 사퇴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 맡아서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고 새 비대위원장 지명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 한편 어제 열린 전국위에서 새로운 항목이 신설이 됐는데요. 통과된 당원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거리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뭐 이제 정말 비상 상황이 만들어진 거네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비상대책위원회 있던 것도 해산을 시켰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대위를 또 출범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고 네. 근데 사실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 비대위원회는 어차피 현재 법정에서 있는 본안 소송 이것이 진행이 돼서 나중에 무효화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그렇죠. 예, 그게 또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져서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최고위원회도 이것이 이제 비상 상황인가? 그걸 이번에 규정을 하기는 한 것이죠. 5명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 근데 이것이 법조계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기로는 이미 벌어진 사퇴에 대해서 그 사퇴를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거 소급 적용이다. 그렇죠. 이것도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이게 비상 상황으로 법정으로 해서 인정이 될 건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일단 하나씩 수순을 밟고 있는 국민의 모습인데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제적 55명 중에 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당원 적용 결정했는데 이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렇죠. 게 왜냐하면 이제 가까스로 과반을 채웠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진짜 찬반이 비등하면은 양쪽에서 다 와가지고 빨리 맞아. 이게 성원이 차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지연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안 가도 통과가 될 되겠지. 텐데. 되겠지. 예, 특히 이제 서울에서 좀 먼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참여를 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반대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석 전이니까 8일에 정국위가 열릴 겁니다. 정국위가 소집되면 비대위하고 또 비대위원장 임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조호영 의원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까? 복귀가 유력하다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확정적인 것은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좀 비켜나갔는데 네. 근데 조호영 비대위원장을 구하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이것을 다시 물리고 또 다른 인물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도 하다 안 되면 이제 원내대표를 조호영 비대위원장을 하면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애써 구한 조호영 카드를 버릴 가능성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만약 새 비대위 만들어지면 가처분 또 하겠다 하면 정말 가처분 지옥에 빠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요. 예. 새 비대위 출범하면 또 이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전원 직무정지 요구하는 그렇죠.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비대위 체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전 대표 역시도 한치도 뭐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여권 내에서의 좀 갈등 당분간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뭐 라디오 방송 인터뷰였나요? 신윤핵관 얘기하면서 윤상현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네. 네. 이게 최근에 대체적인 시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윤 대통령이 초재선 의원들을 그렇죠. 좀 좋아한다. 예. 심지어 초재선 의원들이 초재선이 대표를 맡지 못하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초재선 중에서 신윤핵관이 뜰 것이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뭐 정치부 기자들을 포함해서의 관측이었는데 네. 이준석 대표는 좀
독특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음. 윤상현 의원이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핵심 위치에 있는 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여러 쓴소리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이런 3, 4선급이고 또 과거 친박으로서 사선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네 알기로는. 4선급이고 이제 친박 의원으로서 와. 구지지층에서 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예. 윤상현 의원이 기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본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이 좀 고도로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일단 내다본 건데 저는 혹시 이 의도가 저쪽에서 머리가 있으면은 윤상현 의원을 쓸 것이다라는 전제를 까므로써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거 봐라 실력이 별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네, 일부러. 미리 어느 정도 수준을 고평가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저기는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해봅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 자,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 구속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구속이 됐고요. 네. 안 씨의 구속 전 피해자 신문 진행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야기 들어보면 네.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한 5월 10일부터 뭐 사저 인근에서 대형 스피커로 비하하는 발언들, 욕설한 발언들 뭐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 예.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5월 말 안 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은 구속 결정이 났습니다. 보통 법원이 영장을 지금 할 때 새벽 같은 날 밤에 나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초저녁에 영장이 바로 발부가 됐어요. 네. 뭐 그 고민을 좀 덜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굉장히 됩니까? 좀 빠르게 발급이 네.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처벌 여부하고 구속 여부는 다른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또 한국의 법 질서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판부라든지 검찰 쪽에서는 애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도망 염려 쪽으로 좀 중점을 네.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아무래도 글쎄요 같은 경우라도 이 정도면 어차피 나중에 벌을 줄 수 있는데 구속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나온 것은 그만큼 좀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안정권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 시 때 특별 초청 받은 인물이기도 하고 누나도 행정요원으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번 구속으로 대통령 측하고 안정권 씨 측 가족 등등 관계가 지금 논란이 정리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전제는 구속 같은 경우는 뭐 정권이나 대통령의 의중하고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구속이 되고 문제가 된 인물을 대통령실에서 또 뭐 부르겠느냐, 기용하겠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관건은 이제 비슷한 사례겠죠. 이런 비슷한 사례 인물의 경우가 또 기용되는 것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예, 그것이 이제 극우 유튜버 진영과 현 정권 간의 관계에서 하나의 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현웅 아나운서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